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 화면 속의 주인공은 앞서도 잠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증인 배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바로 민주당의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같은 당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가리켜서 애들로서 비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고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추미애 의원을 향한 애들론 쓴소리 혹은 고개를 갸웃그렇게 만드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김영진 의원이 먼저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추미애 의원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은 없다.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나 어떤 우리 방송의 이슈나 이런 걸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큽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참 이번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뭘 하고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또 난리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특히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는 지금 결국은 나경원 의원을 지금 간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간사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왜 못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충분히 해서 뭐 간사라는 게 그쪽 반장 아닙니까? 자, 그걸 지금 못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결국 이제 추미애 전 위원장의 어떤 정책 사심이 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영진 의원이 지적한 게 원조 친명이죠. 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인데 왜 자꾸 추미애 정청래 시간으로 만드느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지금 미국 순방 중에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뭐 지금 여야 대표를 뭐 만나서 뭔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협상 깨지고 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외국 가서 뭔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법사위에서 저런 한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지금 뭔가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이나 이슈의 주도권이나 이게 지금 전혀 없어져 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추미애 지금 위원장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즉 정청래 대표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각을 지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각을 지면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모습들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당 대표나 대통령실의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 자체가, 또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그런 별명이 있었죠. 보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꼬 와서 이제 보수의 어머니라고 뭐 일부 조롱하는 그렇죠. 시각도 있었어요. 상대방 진영이 오히려 더 키워준다라는 게 있었는데, 자칫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것들 더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이거는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장윤희 변호사님, 뭐 추미애 의원이 전쟁 벌여서 끝이 좋진 못했다라는 것 말고도 원래 김영진 의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청문회를 약간 급발진하고 지도부 논의 없이 추미애, 김영민이 진행했다. 근데 이런 쓴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정청래 대표는 아예 본인의 SNS에 아예 법사위원들 불러놓고 격려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거
당내 괜찮은 거예요. 물론 뭐 파열음이라면 파열음이고 뭐 여러 얘기도 있지만 아예 정청래 대표 얘기는 격려하는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대법원을 이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 필요성이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제 판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시간적 격차가 있잖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대선을 치르고 그럴 수 있는 경황과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 일부 국민들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을 못한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매끄러운 협의 끝에 좀 전략적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막 있고 그리고 청문회 자체가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뭐 당론이나 여러 다수의 의견의 어떤 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의견들도 다 모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 청문회 이 자리에는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떤 출로를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출구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혜미 변호사 말씀은 오늘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뭔가 그 내부에서도 어쨌든 뭐 이게 뭐 역할 분담도 있고 교통 정리도 있고 뭐 국합 배드캅처럼 친명 협상파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김영진 의원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묵직한 무게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지금은 민주당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추미애 의원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힘은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있는 것 같고 네. 개딸들은 과격하고 공격적인 걸 더 좋아하니까 자꾸 네.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건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시고. 그분들이 다들 뭔가에 그 컴플렉스가 있거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함으로써 그런 영업에 도움받고자 하는가 봐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낙연 전 총리 말 맞다나 정말 그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사실 민주당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었을 때 훨씬 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잘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상황을 본인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에 말씀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의원한테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좋은 거 다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6선에다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당대표도 했었고 국회의장만 아깝게 못하셨을 뿐인데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예.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경기도지사든 뭐든 한 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천년만년 하실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차기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예. 다 이낙연 총리의 말씀 지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진 몰라도 예. 쓴소리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새겨들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낙연 전 총리는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경쟁도 했었는데 지고 나서 본인이 어쨌든 경선을 지고 나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경쟁할 때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본인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민주당 얘기하고 이러시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을 이미 나가셨고 다른 정당도 만드셨고 이랬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추미애 지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원들에게 더 많이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엔 지금 보면 공천도 마찬가지고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물론
뭐 대중들의 결정이 모두 다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주권은 당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이제 거기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무적 판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만 그대로 반영하다 보면 혹시나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정확히는 어제 오늘 공개한 저 법사위 격려 방문, 저 가운데 이제 뒷모습을 보이는 서영교 의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영교 의원은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동력을 삼으려 했던 이른바 녹취록 공개, 수상한 만남, 녹취 음성 파일 공개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5월 7일 이와 관련한 제보를 미리 받았고 그 제보가 어떻게 들어온 제보인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언더커버 그리고 신빙성 있는 고위직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14일 그 방송을, 그 녹취를 공개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 의혹으로 제기한다 라고 법사위에서 얘기했고, 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본인은 이미 지난 5월 1일과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 열린공감 TV의 의혹 제기 전에 처음으로 제보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때마침 또 해당 유튜브 매체에서 녹취가 나왔고 그걸 재생했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나왔던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녹취를 튼 뒤에 그 출처를 열린공감TV의 사후에 물어봤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말하고 있네요. 이 해당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 앞으로 어떻게 연락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서영교 의원 오늘 이렇게 반론까지 폈습니다. 2위로 짚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서영교 의원님이 자꾸 이 언더커버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딴 설명하지 마시고 언더커버가 누군지만 밝혀주시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 밝혀라. 근데 제보자 뭐 특검에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했던 것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2위 추미애 법사위원장 관련된 당내 쓴소리 얘기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전유성 씨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 인정하고 갚았으면 됐다. 인생 제대로 배웠는 황정음 씨 얘기를 좀 하셨고요. 예. 그 나라는 없고 무조건 다 정치인들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두 국가라면서 통일부는 왜 필요했냐, 왜 통일부 장관이냐 하냐라고 하셨고요.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소환이 되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뭐라고 숨기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